교재는 159페이지고요. 예금 관리하기입니다. 예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렇죠. 당좌예금, 또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이 있죠. 즉 은행과 거래하는 예금. 이때 보통예금은 금액이나 기간, 인출 등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쪽 업무용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뭐 입금을 한다든가 주로 입금을 많이 하고 소액자금 거래 때 사용을 하고요. 대부분 계좌이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을 사용했다. 그러면 우리가 계정 까먹으면 뭘 써요? 보통예금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계정. 보통예금에는 은행별 코드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돼요. 왜? 예금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실무상에서는 보통예금 통장도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계좌별로 얘를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좌별로 거래 내역을 관리한다라는 거는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래 요약을 한번 볼까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입금했다. 자, 현금을 입금했다라는 건 현금을 들고 가서 은행에 넣었다라는 거죠. 즉, 보통예금이 차변에 와야 돼요. 이거 대변에 오는 거 아닙니다. 현금 차변에 오는 거 아니에요. 대신 현금을 들고 가서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이번에는 인출한 경우 돈을 찾아왔대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늘어나고 보통예금 잔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보통예금이 차변에 오고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보통예금이 대변에 옵니다. 전화요금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됐대요. 자동이체됐다는 건 전화요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장의 잔액이 줄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오고요. 차변에는 전화요금이니까 통신비라는 계정으로 정리합니다. 외상대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되어 입금이 됐습니다. 통장에 돈이 늘었어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해주고 외상대금을 받았으니까 받는 외상대금은 뭐가 있어요? 외상매출금입니다. 뭐 비품이나 건물 이런 걸 매각하고 외상해 놓은 대금이다. 그러면 미수금이지만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외상대금은 재고자산, 즉 상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금 관리하기 첫 번째, 보통예금 입금 거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 거래는 통장에 어떻게 표시되냐? 맡기신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장을 보면 이렇게 맡기신 금액과 차지신 금액이 있어요. 그럼 맡기신 금액, 이 부분이 들어오면 입금, 찾으신 금액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출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통예금 거래 내역과 자료 설명을 참고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3월 5일 날 로드카 인테리어로부터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500만 원이 들어온 걸 살펴보니까 상품 판매 외상대금입니다. 상품 판매 외상대금은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에는 그렇죠. 보통예금이죠. 500만 원씩. 두 번째, CD 입금. CD는 기계를 통해서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2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관리부에서 현금을 자동화 기계를 통해 입금하다. 그럼 통장에 돈을 넣기 위해서는 현금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차변에는 보통예금 200만 원. 보통예금 통장에다 돈 넣었으니까 보통예금은 그만큼 늘어나야 돼요. 3월 5일 날 세명카 인테리어에 18만 원이 들어왔네요.
자, 세명카 인터리어에서 나한테 왜 돈을 보냈을까 살펴봤더니 상품 180만 원을 매출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아, 계약했군요. 이 중 10%의 계약금이 송금된 내용이다. 자, 180만 원에 10%니까 18만 원이죠. 18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보통 예금이 18만 원 늘어나면 돼. 도대체 무슨 돈이에요? 미리 받은 계약금. 그래서 선수금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에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월 5일자 전표로 오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 걸어주시고, 밑에 보니까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입금 01번 조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01번 쓰세요. 금액은 500만원 5 플러스 대변에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은 반드시 로드카 인테리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로드라고 두 글자만 치시면 이렇게 로드카 인테리어가 코드로 걸립니다. 자, 엔터 500만원. 현금을 자동화 기계를 통해 입금했었죠. 그래서 현금이 나갔습니다. 자, 현금이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전표는 출금전표. 자, 1번 출금전표. 보통예금 국민은행 걸어주시고요. 보통예금 현금 입금이죠. 그래서 01번 적요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200만원. 이번에는 계약금 받은 거죠.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걸어주시고,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직접 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출 계약금 입금 엔터 18만원. 대변에 선수금. 자, 선수금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꼭 기록해야 되겠죠? 얘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걸어요. 세명카 인테리어 걸어주세요. 엔터 18만원. 이렇게 해서 차변에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현금, 보통예금, 선수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통예금 하나로 안 하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회사들은 통장에 찍힌, 즉 건별로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별로 정리를 했고요. 한꺼번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좌별로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요거는 자금 현황이라든가 예적금 현황, 그 다음에 일일자금 명세, 우리 경리일보라고 많이들 합니다. 거기에 자금과 관련된 보고서에 계좌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화 시켜서 예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입금거래 알아봤고요. 이제 송금거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1페이지 보통예금, 출금, 송금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금. 돈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는 찾으신 금액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접 인출한다든가 아니면 외상대금 이체, 계좌 이체 많이 하겠죠. 그리고 송금, 공과금, 자동이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통예금 거래 내역과 자료 설명을 참고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입니다. 3월 8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대한카 상사에 찾으신 금액에 500만 원이 됐네요. 그러면 얘는 출금, 그렇죠.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걸 의미하죠. 뭔가 보니까 영업부에서 매입거래처 대한카 상사에 외상대금 상환 요청을 하여 계좌 이체하였다. 그러면 통장에서 결제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예금이 대변으로 나갑니다. 보통예금 500만 원이 나가요. 근데 뭘 지급한 거예요? 매입거래처의 외상대금이니까 외상 매입금이죠. 자, 외상 매입금 50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SK010-1234-1234 휴대폰 번호 같죠? 네, 그러면 휴대폰 요금을 정리한 건가 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자, 밑에 보니까 영업부 사원의 휴대폰 요금 회사 소연분이네요. 자동이체되다 그러니까 통신비죠. 통신비 87,000원 그리고 보통예금 87,000원 대변에 한국전력이다. 그랬더니 이거 전기요금 같아요. 그죠? 사무실과 매장의 전기요금 자동이체로 납부하다. 그런데 수도강렬비라는 계정을 회계 처리하라. 전기요금은 전력비라는 계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수도강렬비 계정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 별도로 구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도강렬비 계정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강렬비로 하래요. 그러면 수도강렬비 25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25만 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오토카 상사에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얘는 도대체 뭐냐?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이체하여 지급한 거래다. 미리 준 계약금이에요. 자, 미리 준 계약금을 뭐라고 하죠? 선급금. 네, 차변에 선급금이 3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30만 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3월 8일 일반 전표로 오시고요. 자, 외상대금 상환 먼저 하겠습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대한카 상사 적요를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보통예금 이체 이렇게 치고요. 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그렇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꼭 걸어주셔야 돼요. 보니까 외상매입금 보통예금 결제 08번에 적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요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엔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08번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해서 내장되어 있는 적요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SK 010-1234-1234죠? 그래서 통신비입니다. 차변에 통신비 갑니다. 통신비 800번째 통신비 오시고요. 이번에는 영문 대문자로 SKT 그래야 SKT에다가 지급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전화요금 보통예금 인출 02번 써도 되겠어요. 자, 02번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87,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당연히 국민은행 보통예금 코드 걸어주시고요. 엔터 87,000원 이번에는 전기요금이었죠. 차변에 수도강렬비로 하라 했으니까 수도강렬비로 하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볼 때는 수도강렬비로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하고요. 수도강렬비 해서 한국전력 보니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보통예금 인출보다는 자동이체가 맞겠죠? 자동이체 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금액은 25만원. 적요는 전표를 보다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간략하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적요 하는데 어려워요. 근데 연습하시면 늘어요, 이거는. 네. 자, 이번에는, 미리 준 계약금이죠. 차변의 선급금. 선급금은 누구한테 줬는지 꼭 알아야 되죠. 그래서 코드 걸읍니다. 오토카 상사 걸어주시고 보니까 얘도 적요가 없어요. 그래서 치겠습니다. 상품 매입 계약금 보통예금 이체 금액은 3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꼭 걸어주시고요. 30만원 자 이렇게 해서 보통예금 출금 거래를 모두 입력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보통예금 이렇게 계좌로 관리한 거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적금 현황을 1월부터 3월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과 잔액을 확인하세요 그랬어요. 자, 전체 메뉴 클릭. 금융자금관리에 예적금 현황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 거래 내역과 잔액을 확인하세요 그랬으니까 원장으로 볼게요. 자, 원장 1월부터 3월 31일까지 계좌명은 국민은행 보통예금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좌별로 나와요. 공기청정기 1월달에 구입했고 3월달에 입금된 거랑 지급된 거랑 해서 총 잔액은 2,040만 5천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1일 자금 명세서 작성해 볼까요? 자, 3월 8일 1일 자금, 즉 경리일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자금관리의 1일 자금 명세서 3월 8일로 오세요. 그러면 3월 8일 하루에 일어난 거래가 모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게 1일 자금 명세서고요. 또 경리일보는 프린트해서 결제에 올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3월 8일 날 현금 수입은 하나도 없었고요. 보통예금 대체 거래가 있었네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통신비, 수도관열비, 선급금의 비용과 그 다음에 거래가 일어났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경리일보 누르면 경리일보 해서 현금의 현재 잔액, 지금 3월 8일자까지의 잔액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